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면책 특권 제한법에 기술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는 흘러내렸습니다. 먼저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92% 하락 마감했습니다. 26,763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2.37% 급락하며 3,236선에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02% 흘러내리며 1,632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면책 특권 제한법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핵심 인터넷 기업에 제공하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면책 특권 제한법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겁니다. 거기에 전일 배터리데이 실망감에 테슬라는 10% 넘게 폭락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관세를 철회하라며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니콜라는 수소 충전소 건설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드리워졌는데요. 최근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4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평균치를 넘어선 건데요.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커지면서 영국의 전국 차원에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도 봉쇄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봉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틱톡은 미국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틱톡 거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내년 4월까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는데요. 존슨앤드존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에서 대규모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간 네 번째 제약사입니다. 그래도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쿠바산 럼주와 담배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쿠바 정부의 소유 건물에 미국인이 머무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에 맞서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양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가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아비간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후지필름은 아비간 임상시험에서 조기에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도야마 화학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한 약인데요. 도야마 화학은 임상시험에서 중증이 아닌 폐렴 증상 코로나19 환자에게 아비간을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가 조기에 음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야마 화학은 아비간을 조기에 승인받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추진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IPO를 위해 올해 안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6주 적금과 모임통장, 저금통 등을 출시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IPO 추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 수단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점차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꿈틀대는 것은 지수대가 급격한 상승을 했지만 아직 오르지 않아서 올해 악화된 실적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 상승했습니다. 0.39% 오른 94달러 35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164원 4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70원대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넷마블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를 출시합니다. 방탄소년단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신작 스토리 게임인데요.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리 제작 모드와 스토리 감상 모드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식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넥슨의 인기 모바일 게임 빅토리4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앱마켓과 PC를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 서비스는 넥슨 일본 법인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4는 지난해 11월 출시되어 오랜 기간 구글 매출 톱10을 유지한 넥슨의 대표 인기작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합니다. 신규 주택 매매는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증가는 경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반면 감소한다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IPO가 공식화되면서 또 다른 IPO의 대여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에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늘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주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과 9월 발행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